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2026년 안드 앱 완성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저희는 앱 기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뤘었죠. 그리고 기술 스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컴포즈, MVI,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를 통해서 데이터 저장을 한다고 했어요. 오늘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그 만든 앱이 뭔가 목록이 나오진 않죠. 그래서 뭐 저장하기를 누르게 되면 기록이 쌓이게끔 한번 먼저 보여주고요. 이때는 일단 메모리 상에서 보여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일단은 메모리에서 하는 거를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 그럼 데이터 저장으로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선 저희가 만든 앱을 열어주시고요. 이제 거기서 저장을 눌렀을 때를 일단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은, 자, 저희가 저장을 누르겠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려볼게요. 자, 저장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토스트만 뜨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때는 저희가 뭔가 이렇게 글자를 입력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 그게 아래쪽에 리스트로 뜨게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일단은 저장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사이드 이펙트를 통해서 이렇게 show 이런 식으로 뜨긴 하죠. 그쵸?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뭔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되겠죠. 저장이 눌러졌을 때 저장 로직이 여기서 실행이 되죠.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실제로 데이터를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기 데이터 추가하기. 그럼 일기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뭔가 그런 리스트가 존재해야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일단은 이 저널 스테이트에서 이 저널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넣으면 될까? 자, 그러면은 뷰 모델로 가서요. 자, 뷰 모델로 가서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국엔 스테이트를 바꿔주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스테이트 업데이트한 것처럼 같이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결국에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카피하면서 저널스를 여기다가 전부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기존 existing 그 저널스를 가져온 다음에요. 그러면은 이제 스테이트에 value에 저널스가 있겠죠. 여기서 existing에서 추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updated journals 여기다가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추가해서 이제 저널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컨텐트는 현재 저희가 작성하고 있었던 걸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state에 value에 writing text 넣어 주시고 이제 date는 오늘로 할까요? 그럼 local date now toString으로 이렇게 넣어 보자고요. 자, 이렇게 넣으면 이제 얘는 변경이 됐겠죠. 그래서 변경이 된 저널 리스트일 겁니다. 얘를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렇게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고 상태를 업데이트하면 렌더링이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사이드 이펙트를 넣어주자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구독을 받아야겠죠. 그러면은 저널 컨텐트로 가서 결국에 리스트를 구독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넣었던 부분을 없어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레이지 컬럼 같은 거를 써서 하면 되겠죠. 써서 아이템은 스테이트에 저널 쓰다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을 돌리면서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저널을 받을 거예요. 저널 하나하나 받으면서
여기는 임포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뭐 체크 표시 뭐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라이팅이라고 이렇게 요거 써주고 저널 데이트 그리고 저널 텍스트를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컨텐트.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 여기에서 글자를 막 입력해 볼게요. 투데이 바코딩 저장하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간단하죠? 이렇게 또 저장을 누르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자, 일단은 이렇게는 그냥 진짜 우리가 메모리 상에서만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실질적으로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잘 보세요. 저희 앱을 종료했다가 다시 앱을 열게 되면요. 그럼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는 다 날아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 스토어를 쓸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토어 공식 문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안드로이드 데이터 스토어 닥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스토어라는 것으로 우리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플로우라는 거를 지원해 주는데요. 여기 있는 거를 우리는 일단 갖다 쓰면 됩니다. 요거 쓰면 되겠죠. 코틀린 요거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복사해서 가지고 옵니다. 프로젝트에 그래드에 넣으면 되겠죠. 자, 프로젝트 빌드 그래드에 밑에다가 넣어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한번 이렇게 싱크 나우를 한번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싱크 나우를 하시게 되면 이제 인터넷에서 가지고 오겠죠. 요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면 돼요. 우선 데이터 스토어 세팅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자, 다시 공식 문서 가고요. 데이터 스토어. 자, 일단 저희가 데이터 스토어 프레퍼런스 쪽은 됐기 때문에 아래쪽을 보면요. 어떻게 쓰는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보시면은 되게 간단해요. 데이터를 정의를 하고요. 데이터를 정의하고 이렇게 데이터 스토어를 만들기를 하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프레퍼런스 데이터 스토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DB 같은 겁니다. DB 같은 거. 요걸 복사한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 스토어라는 파일을 만들었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데이터 스토어라고 하나 만들었거든요. 여기다 그냥 넣어요. 넣고 임포트를 합니다. 이렇게 임포트. 프레퍼런스 코어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름이 뭐냐면 DB 이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저널 데이터 스토어로 할게요. 고유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이름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냥 데이터 스토어 말고 저널 데이터 스토어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정대리님 저는 뭐 다른 거 더 만들 게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름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건 저널 데이터고 요거는 뭐 테스트 데이터고 하면서 여기도 키 이름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편하게 가져올 수 있게끔 세팅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컨텍스트에 접근해서 언제든지 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키 포인트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문서에 좀 더 뭐가 더 있나 볼까요? 어떻게 읽고 쓰기가 이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읽고 쓰기 부분만 우리가 일단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여기 읽는 게 있죠. 데이터 스토어 읽기. 이걸 일단 복사를 해요. 복사한 다음에 저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자고요.
이 저널 데이터 스토어라고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 저널 데이터 스토어라고 만들고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고 아까 복사했던 거를 붙여 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 넣고 그런 다음에 이 요거를 우리가 나중에 넣어줄 거거든요. 넣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자에다가 넣어줘요. 같이 private 발 데이터 스토어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녀석의 자료형은 데이터 스토어 preference 데이터 스토어라고 해줍니다. 자료형이 똑같게. 그래서 나중에 얘를 넣어줄 거예요. 얘를 사용할 때, 가져와서 사용할 때.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카운터 플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함수로서 가지고 오는 맥락입니다. 사실은 함수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이름을 뭐 우리는 이제 저장된 일기들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저널스 플로우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플로우 임포트 해주고요. 여기 자료형이 뭐 어떻게 되겠죠? 리스트 저널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요거를 바로 하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얘를 문자리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트 스트링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컨텍스트는 그렇죠. 어차피 데이터 스토어가 이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매개 변수로 나중에 받는 이 녀석으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맵을 한번 하고 이 프레퍼런스에서 우리가 키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example counter라는 거로 뭔가 결과를 가져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example counter가 여기서 쓴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있죠. 이렇게 우리가 키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럼 요거를 복사해서 저희가 어딘가에다가 넣으면 되는데요. 예, 우리가 보통 이 그 코틀린에서 이렇게 상수로 사용할 때는 컴패니언 오브젝트라는 거를 써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프라이빗으로 할게요. example counter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제 저널이겠죠. 저널 뭐 리스트, 저널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스트링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스트링 프레퍼런스 프레퍼런스 키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스트링 셋도 있고 일단은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이름을 제가 저널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저널리스트라는 키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키 자체를 스트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끄집어내는 게 스트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트링으로 그냥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없다면 빈 문자열을 가져오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뭐냐면 이제 저장된 거를 가져올 수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저장된 문자열을 가져온다. 자조는 플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스토어를 어딘가에서 써야겠죠. 네, 쓰려면은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뷰 모델에서 얘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뷰 모델에서 얘를 쓰려면 이 뷰 모델도 이제 생성할 때 뭔가 주입을 시켜주면 어떨까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럼 private 발 지금 데이터 스토어였죠? 네, 데이터 스토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러면 저널 뷰 모델을 처음에 생성할 때 그 메인 액티비티에서 생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데이터 스토어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넣어 볼게요. 이렇게 데이터 스토어는 저널 데이터 스토어. 이때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여기서 필요했던 게 그쵸 데이터 스토어였거든요. 얘를 아까 어떻게 가져온다고 했어요? 컨텍스트 점 해서 가져오면 되거든요. 얘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컨텍스트는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고 있어요.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점 저널 데이터 스토어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널 데이터 스토어 그쵸? 그러면 뭘 가져온 겁니까? 요거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얘를 가져와서 얘를 생성해 준 거고 그러면 바로 이제 저널스 플로우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거죠. 네,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저널에서는 여기 딱 들어갔으니까 저널 뷰 모델에서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구독을 할 수 있어요. 이닛 부분에서 요거도 이제 뷰 모델 스코프에서 런치로 구독하면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 스토어가 가지고 있는 저널스 플로우를 구독한 다음 여기서 콜렉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저장된 애가 들어오게 돼요. 일단은 저희가 그 프린트만 한번 찍어 보자고요. 잘 들어오나. 여기서 이름을 그냥 태그라고 하고요. 저장된 저널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겠죠? 지금은 없기 때문에 아마 안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그럼 우리가 저장을 딱 눌렀을 때 저 부분을 이제 저장을 실제로 하면 돼요. 예,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이라는 뭔가 로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또 문서를 보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장하면 되는지. 자, 문서를 보면은 데이터 읽기는 저희가 이제 한 거고 데이터 쓰기를 해봐야겠죠. 자, 요것도 그냥 복사를 해요.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자, 인크리멘트 카운트 대신에 뭐라 하면 좋을까요? 세이브라고 하고 이제 추가하는 데이터를 제가 여기다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new 데이터 스트링이 되겠죠. new journal 뭐 대충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컨텍스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데이터 스토어죠. 매개변수로 이미 들어온 거. 자, 뮤터블 프레퍼런스로 돼 있네요. 데이터 스토어에서 저장을 하면 된다. 뮤터블 프레퍼런스. 여기서 이제 이름을 똑같이 하면 돼요. 저널리스트라고 해주고, 여기서는 그냥 저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새로운 거를 넣어준다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new journal이라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save라는 거만 호출하면 되거든요. 지금 서스펜드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저장하는 로직이고, 그럼 뷰 모델에서는 데이터 스토어 접근이 가능하니까 저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장 로직에서 실제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스토어 세이브 여기서 이제 현재 작성한 거를 넣어 볼게요. 그럼 스테이트 밸류에 라이팅 텍스트를 저장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리스트를 그냥 반환하는 구조였잖아요. 여기 대신에 저장된 텍스트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하고, 그러면 저장된 텍스트라고 제가 화면에서 보여줘 볼게요. 자, 여기다가 텍스트에서 저장된 텍스트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장된 텍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 뷰 모델에 제가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일단은 임시로 저널 스테이트에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스토어드 저널 문자열 이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좀 단계별로 가야 돼서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 거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 콜렉트가 되면은 얘는 이제 계속해서 이벤트가 들어올 테니까 바로 넣어주는 거예요. 콜렉트가 되면은 스테이트에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업데이트해서 똑같아요. 이세 카피 스토어드 저널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쵸? 여기가 이제 스토어드 저널.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스크린에서 보여주자고요. 스테이트 스토어드 저널. 그럼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글자를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자, 글자를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요. 그러면 인텐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위로 올라갈 것이고, 그럼 저널 스크린 쪽에서 이벤트를 받아서 뷰 모델에서 on intent가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저장 눌렀으니까 세이브가 탈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데이터 스토어에서 로컬 저장을 하게 되죠. 현재 작성된 글자를. 그러면은 얘가 작성된 거를 바꿨다라면 그게 어디서 다시 들어가게 되냐면 변경이 됐네. 상태 변경에 대한 거를 얘가 다시 주는 거예요. 얘가 저널 플로우에서. 그럼 여기서 줘가지고 문자열이 나가겠죠. 그거는 다시 뷰 모델에서 받는 겁니다. 어디서요? 이닛 부분에서. 다시 얘를 콜렉트가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가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스테이트가 또 변경이 되겠으니까 다시 리컴포지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널 컨텐트에 이 녀석이 달라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복잡한데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이 저장 프로세스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점 아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려볼게요. 자, 지금 저장된 텍스트가 없죠. 근데 제가 뭐 헬로우라고 했어요. 자, 저장하게 되면 저장 텍스트가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얘를 닫고 다시 열면요. 저장된 텍스트가 보이죠? 아하, 이렇게 해서 로컬 저장이 지금 완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로컬 저장이 된 겁니다. 자,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정대리님,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자 다시 한 거 다시 볼게요. 지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 리스트 보여주기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일단은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저널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쵸? 얘를 우리가 뷰 모델에서 구독을 하고 있죠. 아니죠. 네, 뷰 모델에 이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고, 이 스테이트 안에 있는 저널 리스트가 변경이 되면,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를 콜렉트를 하고 있는 컴포저블에서 이제 이쪽이죠. 예. 얘가 구독 처리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상태로 구독한 겁니다. 콜렉트 에즈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구독받은 애가 들어갔으니까 다시 리컴포지션이 일어납니다. 다시 렌더링이 돼요. 그러면서 스테이트가 바뀌었네. 그러면 스테이트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이 전부 다 리렌더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보여주게 되는 구조인데 우리가 저장을 한다라면 조금 달라져요. 저장을 한다면 저장 로직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데이터 스토어라는 데다가 저장을 하게 되죠. 이 데이터 스토어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키가 있었죠. 일단은 그 데이터 스토어의 키랑 키가 중요했고요. 이 키를 저희는 뭐로 한 거죠? 키를 저널 데이터 스토어로 한 거죠. 그렇죠? 얘로 했죠. 일단 얘로 진행을 했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얘는 컨텍스트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 컨텍스트에 접근하는 애를 우리는 따로 저널 데이터 스토어라는 파일을 따로 만든 거예요. 따로 만들어서 매개 변수로 이제 생성할 때 넣어주려고 이렇게 세팅을 한 거죠. 저널 데이터 스토어라고요. 스토어 클래스를 따로 만들었죠, 저희가.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저장하려고 하는 이 데이터 스토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장 창고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창고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뭐냐면 창고에 이제 저장하는 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얘는 이제 뭐 일기장이라든지, 얘는 뭐 신발들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또 저장하려고 하는 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저널 리스트가. 거기에서 각 저널들을 저장하는 저장소로 따로 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전체 키 DB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담는 애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가 지금 저널 리스트라는 거로 키를 또 따로 만든 겁니다. 프레퍼런스 키가 존재한다. 네,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캡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따로 또 키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이 키는 이제 각각 그 자료형이 정해져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자열로 저장을 한 겁니다. 예, 스트링 프레퍼런스 키로 저장을 한 거죠. 그럼 저널리스트라는 거로 우리는 저장도 하고, 그쵸, 이렇게 저장도 하고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저장해야 되는 거는 전체 그 하나의 객체란 말이죠. 객체. 무슨 말이냐면 저널이라는 덩어리를 저장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문자열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문제 발생 객체를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객체 목록이죠. 엄밀히 따지자면 즉 저널리스트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서 이제 인코드랑 디코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인코드, 디코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en이 make예요. 만들다. d가 다운이니까 break입니다. 부수다. 뭐냐면 우리가 인코드를 한다라는 말은 객체나 객체 배열이나 이런 객체 목록을 문자열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문자열로 만든다. 역으로 뭡니까? 문자열을 객체로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은 키 자체가 스트링으로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우리가 객체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어떻게 만드냐? 그거는 요거는 이제 구글링 하시거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거 위주로 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코드는 이제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어디에요? 저널이라는 모델 안에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저널 모델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문자열을 저널 리스트로 만들어야 되고요. 역으로 저널 리스트를 문자열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과정이라고 했죠? 얘가 이제 디코드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인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코드를 문자열로 바꾸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make 만들다. 문자열로 만들고 문자열이 아닌 거 문자열에서 객체로 뽑아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걸 쓰면 돼요. 보통 이제 코틀린에서는 따로 그런 클래스 메소드를 못 하니까 컴패니언 오브젝트로 하시면 돼요. 그거는 컴패니언 오브젝트에서 펑션 일단은 디코드부터 해볼까요? 디코드부터 제이슨 문자열을 받아서 걔를 뭐로 바꾸는 겁니까? 그쵸? 리스트 저널 리스트로 뽑아낼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제이슨 어레이를 가져와서요. 여기서 let을 통해서 한번 바꿔줘요. 여기서 나온 이제 제이슨 어레이를 리스트로 만들면 됩니다. 이때 이제 만들어 줄 때 어레이의 길이만큼 돌리면 됩니다. 반복을 하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int 인덱스라고 볼게요. 하나하나 돌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오브젝트를 가져오고요. 어레이에서 get json 오브젝트를 끄집어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리턴 해주는 거죠. 리스트로 저널을 리스트를 뽑아냅니다. 데이트는 s도 리턴 할게요. 이름 바꿀까요? 네. obj 오브젝트에서 getString 가져옵니다. 데이트라는 것으로 그리고 텍스트 컨텐트 obj getString 컨텐트 이렇게 하면은
네. 제이슨으로 된 거를 뽑아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네, 뽑아낸 겁니다. 요것도 이제 어차피 반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디코드를 통해서 문자열을 바꾸는 거죠. 뽑아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역으로 리스트 저널이 들어왔을 때, 매개변수 들어왔을 때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인코드 과정이 필요해요. 걔도 하나 만들게요. 그럼 인코드 리스트 저널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문자열을 뽑아내는 겁니다. 얘도 이제 하면 되겠죠. 그럼 제이슨 어레이에 apply로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하나 이제 리스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이슨 어레이가 나오는데, 일단 지금 매개 변수로 들어온 그쵸? 저널 리스트 이 저널 리스트를 반복을 돌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넣어줘요. 제이슨 그 문자열로 넣어줄 겁니다. 제이슨 오브젝트에서 또 넣어줘요. 데이트는 이 녀석의 데이트, 그리고 컨텐트는 이 녀석의 컨텐트,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플라이로 나온 애를 뭐로 반환하면 이제 투스트링으로 하면 돼요. 투스트링. 그렇게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널리스트를 매개변수로 넣으면은 걔가 이제 문자열의 형태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제이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은 이 저널 데이터 스토어에서는 저장이란 걸 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때 그냥 뉴 저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변경된 애를 그냥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저널 그 최신 업데이트가 된 저널이겠죠. 그럼 업데이티드 저널스라고 할게요. 저널 리스트 업데이트가 된 저널 리스트를 똑같이 넣는 거는 동일한데요. 여기서 이제 저널에서 저희가 만들었었던 인코드 있었지 않습니까? 인코드를 넣으면 돼요. 이렇게.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자료는 결국에는 문자열이잖아요. 그렇죠? 문자열을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가지고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올 때도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리스트 저널을 가져와야겠죠. 뭐 없다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없다면은 잠시만요. 여기는 이제 가지고 온 스토어드 제이슨이죠. 즉 문자열. 여기서 이제 못 가져왔다면 empty 리스트를 반환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return 맵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널에서 아까 저희가 인코드 만들었잖아요. 걔를 쓰는 거죠. 이제 디코드로 스토어드 제이슨 넣으면은 알아서 이제 뽑아내는 거죠. 저널 객체 배열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저널스 플로우를 가져올 때 어디 있어요? 저널 뷰 모델에서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여기서 가져오는 게 스토어드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저널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스토어드 저널스가 되는 거죠. 저널스로 바꿔줄게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 저장할 때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이러면 되겠죠. 기존 거에서 추가를 하면 되는 거니까 existing 가져와요. 자, 위에 한 것처럼 기존 저널 가지고 온 다음에 거기에서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거를 저장을 하면 됩니다. updated journals.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스크린으로 가서 저장된 텍스트는 이제 빼면은 이제 리스트로 저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돌려볼게요.
아하, 한번 지웠다가 할게요. 지금 아마 잘못된 데이터가 저장돼 있어가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한번 지웠다가 다시 설치할게요. 자, 한번 돌려볼게요. 저장하겠습니다. 자, 헬로우라고 하게 되면요. 헤이 헤이 이렇게 어때요? 저장이 됐죠? 또 다른 것도 저장해 볼까요? 저장이 됐고 한번 얘를 껐다가 종료했다가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누르면 어때요? 저장된 게 보이죠? 어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컬 저장이 완료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좋아요. 여기까지는 잘 됐는데 그러면 정대리는 리포지토리의 존재는 도대체 뭘까요? 그냥 데이터 스토어에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쵸?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레이어를 하나 더 두는 건데, 그럼으로써 작업하는 코드를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 지금 뷰 모델 쪽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할 때, 이런 식으로 막 되고 있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너무 작업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리포지토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포지토리까지만 만들고 이번 시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레이어가 더 생기는 겁니다. 이제 저널 리포지토리 오신 다음에 그럼 저널 리포지토리에서 필요한 의존성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데이터 스토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컨트롤을 뷰 모델에서 하는 게 아니라 뷰 모델에서 지금 데이터 스토어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제 여기가 데이터 스토어가 아니라 뷰 모델에서는 이제 리포지토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리포지토리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리포지토리에서는 그쵸.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쵸. 저널스를 따로 가지고 올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리포지토리에서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리포지토리가 저널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뷰 모델 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리포지토리의 저널스로 바뀌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저장할 때도 어떻게 바뀔까요? 그쵸. 저장할 때도 데이터 스토어 세이브가 아니라 그냥 리포지토리의 저장으로 바뀌면 돼요. 이제 그걸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저널 리포지토리로 가서 세이브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여기 서스펜드로 하면 좋겠죠. 왜냐면 이제 지금 자, 데이터 스토어에 기존 데이터 스토어 가볼게요. 데이터 스토어의 그 세이브 함수가 서스펜드이기 때문에 리포지토리에서도 서스펜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서스펜드 펑션 세이브 저널이라고 한번 해보면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원래 저장했었던 로직 있죠. 뷰 모델에 있었던 로직을 일단 다 가져와 봐요. 복사해서 저널 리포지토리 가져오신 다음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데이터 스토어가 가지고 있는 저널스에다가 기존 거에다가 추가를 하는 방식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데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컨텐트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이그지스팅 가져오려면 저희가 first로 첫 번째 거를 가져오면 되겠네요. 예. 가지고 온 다음에 기존 거에서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그때 들어가는 이제 컨텐트랑 데이트는 우리가 넣어주면 되겠죠. 데이트 컨텐트는 컨텐트 데이트는 데이트 바깥에서 넣어줄게요. 그냥 이렇게. 그럼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거를 우리가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거는 데이터 스토어에 세이브 해서 하게 되면 돼요. 그러면 세이브 저널이라는 거를 조금 더 간단해졌죠. 그리고 내부 로직도 이제 분리가 돼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에 대한 거는 이제 리포지토리한테 맡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뷰 모델에서는 리포지토리를 가지고 있고
저장할 때도 이 로직이 다 사라집니다. 이제 다 없어지게 되고 결국에 여기서는 리포지토리 세이브 저널을 하면 되겠죠. 이때 필요한 데이트는 네, 오늘 날짜로 한다 하면 로컬 이렇게 써주고 이 컨텐트는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밸류 라이팅 텍스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장에 대한 로직은 리포지토리한테 맡기자. 토리에서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요거는 이제 사라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돌려보고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리포지토리를 우리가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에서 리포지토리 저널 리포지토리 만듭니다. 이때 필요한 매개 변수가 데이터 스토어죠. 이렇게 되겠죠. 리포 자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동일하게 저장된 거 나오고요. 저장도 가능하고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순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기존에는 뷰 모델이랑 데이터 스토어까지 했어요. 그쵸? 데이터 스토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저장을 하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원래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렇죠? 저장도 하고 저장된 거 가져오고 이렇게 끝났는데 중간에 하나 더 둔 거예요. 왜 뒀냐면 하나 두면서 이제 뭔가 그 로직을 더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뷰 모델에서는 그냥 저장 로직이 어떤 건지 상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장 로직에 대한 것들은 얘한테 다 맡기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쵸? 리포지토리가 됩니다. 얘한테 다 맡기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의존성 주입이죠. 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뷰 모델은 리포지토리만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데이터 저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지금 저희는 로컬 저장만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도 나중에는 리포지토리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리포지토리가 약간 중간 업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실제적으로는 리포지토리가 데이터 스토어랑 하는 건지 네트워크 서버랑 하는 건지 뭐 파이어베이스랑 하는 건지 뭐 슈퍼베이스랑 하는 건지 뭔지 몰라도 돼요. 어차피 얘는 중간에서 얘가 컨트롤해서 줄 거기 때문에 서로 분리가 됩니다. 관심사 분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테스트하기도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쓰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 딱 누르죠. 그러면 이제 뷰 모델에서 실제로 들어오죠. 저장 로직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리포지토리한테 시키기만 하면 돼요. 깔끔해졌잖아요. 그쵸? 리포지토리한테 시키면은 알아서 해줍니다. 그거는 리포지토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여기서 뭐 데이터 스토어를 하든지 뭐 서버에서 하든지 뭘 하든지 이거는 얘네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포지토리 뷰 모델은 리포지토리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게끔 하는 게 핵심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저장하고 리스트 보여주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저장을 아무데나 하고 있어요. 그죠? 계속 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앱 기획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뭐 간단하게 하는 거지만 실제로 스토어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데이터 저장을 오늘만 저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하루 한 줄 썼어요. 그러면은 하루 한 줄 더 이상 작성하지 못하도록 이런 제약 조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 한번 해보고 좀 시간이 된다면 이제 수정하고 삭제 처리 이런 것들까지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실제로 디자인 파일도 적용을 한번 해봐서 좀 그럴싸하게 한번 어플을 만들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시다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들은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